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중간에 있죠. 그래서 왜냐면은 줌으로 볼 때 강사님들이 안 보이면 또 답답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움직이고 이지 말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쪽에 계시니까 제가 시선을 잘 분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이유는 뭘까?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15년 동안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진짜 가슴이 뛰어서 잠을 좀 못 잔 케이스. 왜냐면 국어 교사인데 그 사범대 출신이 아니라 국어 국문과 출신이고 부전공으로 이제 교직을 이수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되게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 그 가르치시던 고은 선생님이 될 거야 이랬는데 안 됐고 또 나중에 막 별 나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 진짜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벨상이 안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설레서 일단 그 책을 사가지고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 권을 사서 놔뒀다가 여행 가기 전에 읽었어요. 여행 가서 풀고 오려고. 왜냐하면 진짜 많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거를 그렇게 그럴 정도로 제가 문학도 좋아하고 국어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주를 갔는데 경주의 그 한옥들과 그 우리 로마 가면 그냥 이렇게 소중히 보관해야 될 유적지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거든요. 걸어 다니면 막 유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경주 갔는데 길거리 그냥 가면 치이는 게 다 유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또 그런 게 너무 좋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에 되게 사실은 만족감이 컸고 또 아이들을 사랑했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제가 왜 아메를 했을까요? 왜 아메를 하고 그걸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또 아메에 미쳐 있을까요? 많이 물어요, 저한테. 왜 너 아메 하냐고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이 딱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 그러니까 아시죠? 학교 선생님 월급이 콧구멍만 하고 그거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던 흙수저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지 못했고 그냥 항상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눈치도 좀 빠르고 해서 근데 우리 애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가진 그 수단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 진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하면서 살고 싶어 하면 저는 책 쓰고 책 읽고 하는 그냥 여행자가 되고 싶어요. 어디든 여행하면서 책 이렇게 짐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어디든 펼쳐놓고 읽다가 이렇게 떠오르면 또 쓰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일 때는 매여 있어야 되고 당연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려면 돈과 시간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세상을 꿈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걱정도 좀 심했고요. 이 사람 사는 모습들이 이렇게 더 낫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중력에 붙잡혀서 사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더 낫게 더 자립해서 더 아름답게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더 공평하게 근데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인생의 3대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너무 오래 사는데 너무 아프고 일자리가 없어. 이 3대 리스크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리스크가 또 하나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3대 리스크를 갖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게 저는 아메이를 받아들였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전,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랬어요. 동생이 누나 아메이 같이 가줘. 미팅장 가면 내가 뭐 저기 뭐죠? 호텔 갈 수 있어 이랬거든요. 6명 뭐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나 봐요. 6명 초대하면 뭐 호텔을 보내준대. 그래서
저는 진짜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고 아메이 제품도 안 써봤고 그리고 아메이 수익 구조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CLC에 갔던 거예요. 동생이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어떻게 갔냐면 야, 너가 세명해 그럼 내가 세명할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리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세명할게 너가 세명해 해가지고 저는 이제 머릿속에 우리 남편, 우리 엄마 내가 데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 그러고 이제 갔는데 남편은 안 간대요. 안 간다 하고 엄마는 투덜투덜대면서 왔고 한 명이 더 필요해서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언니는 막 반대가 엄청 심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러지? 그러고 언니랑 좀 싸우고 난 아메이 편도 아닌데도 언니랑 좀 싸우고 그리고 미팅장에 왔는데 미팅장에서 1주차를 듣고 그냥 이러고. 왜냐면 저는 뭐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와 있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1인으로서만 있었죠. 근데 2주 차를 딱 듣고 탱화를 듣는데 그때 이게 저한테 점화가 뭔가가 됐고 아, 저 시스템 저게 누가 만든 거지? 왜 저렇게 똑똑하지? 그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프터 때 질문도 했어요. 이거 그룹에서 만들었어요? 아미에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이제 스폰서님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 같다. 저거를 내가 하면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 이제 3주 차에 어떤 리더님이 이것으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수단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팍팍팍 전기가 튀면서 바로 우리 신랑한테 다음 달에 네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표면적으로는 동생 도와주려고 왔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했지만 제가 그 마음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점화가 됐던 그 많은 이유 중에 뭐 자세히 말하면 많지만 저 두 가지 이유.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이 점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계속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 일 자체가 갖고 있는 재미. 오늘도 지금 감동 벌써 받았죠. 이렇게.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거의 매일 감동받거든요. 소비자로부터, 스폰서님으로부터, 파트너로부터, 책으로부터, 음원으로부터 매일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일이 매일 감동을 주는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이라 너무 좋고 이 일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 속성, 이 의미가 저에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재밌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3대 리스크를 조금 이제 본사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너무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이 미래학자, 유전공학자 또 뭐 원자 생물학자 이분 분자 생물 이분들이요.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각 연구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머지않은 미래가 120세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오래 살아요. 근데 반면에 기업 수명이 짧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를 사는데 그중에 앞에 30년은 뭐 이제 뭐 공부하고 이런다 치고요. 나머지 70년을 기업에 의지해서 살기에는 그 기업이 너무 빨리 망하더라는 거예요. 15년 내에 거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담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면 망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리고 또 은퇴 시기가요. 여기 보시면 실제 은퇴 연령은 한 49세인데 퇴직 연령은 근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지금 72세잖아요. 7.8년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아직 은퇴했는데도 아직 거둬야 될 식솔들이 있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내가 원래 꿈꿨던 그 일?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들을 하면서 아마 이 나머지 삶을 지탱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AI가 지금 2,006만 개, 600만 개, 2,600만 개. 그리고 그나마 있는 일마저도 AI와 접목을 하지 않으면 힘들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오래 사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하고 있는 일마저 변화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시긴 하시죠, 요새. 그런데 이제 이 수명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인의 건강 수명이 64.4세인데 기대 수명은 77.1세예요. 그러면 13년을 그리고 한국인은 17년을 어떻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밑에 빨간 그래프처럼 원래는 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파서 죽게 되겠지가 였는데 현실은 평균이니까 받아들여야죠. 17년을 아프다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럼 이 17년에 그냥 그래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한 분만 딱 우리 친정엄마 한 분만 남아 계시거든요.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근데 저는 저희 엄마의 삶이 마지막 저 17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제 꿈보드에도 있고요. 저렇게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17년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리더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진짜 덤으로 주어진 17년이 아니라 멋지게 마무리하는 17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갭을 줄이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느린 죽음의 시대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늦게 죽는 거야. 그래서 그 17년의 삶은 삶의 질이 거의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하죠. 사실 만약에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저 534만 원은 한 달에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저게 평균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지금 80 한국 나이로는 82세신데 너무 뛰어다니세요. 뛰어다니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버스가 와서 횡단보도에 내려들었는데 불 깜빡거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진짜 아직 건강하시구나. 그리고 맨날 그 경로당 가시면 그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내시는데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하시니까 다 이렇게 엄마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막 뭐지 뭐 파김치도 해서 나누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꼭 사람들 모였을 때만 골든팩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뭐 먹고 그렇게 건강해? 그러면 왜냐면 허리도 꼿꼿하고 혈압, 당뇨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줌마 뭐 먹고 건강해? 그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 또 대단하죠. 아이, 묻지 마 이거 비싸서 못 먹어 자기는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새 팩을 주문받아 오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진짜 우리 엄마 대박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현실에서 자 우리 이제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내가 정말 활력 있게 사는 삶보다 더 많은 노후를 보내야 되는 저는 이것만 봐도 딱 뭘 해야 될지 알겠던데요. 제가 지금 딱 50세거든요, 만으로. 근데 제 나이에부터 이제는 제가 이제까지 산 거보다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막 저기 체력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막 지혜도 뭐 지혜는 지금 나이 들어도 많죠. 샘도 되게 잘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말 하나 하려면 우리 강아지 이름 부르려면 애들 이름 다 부르면서 불러야 되고 아까 박진식 리더인데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뭘 해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저 인생 마지막도 아니죠. 아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삶이죠. 뒷부분도 저 70년, 50년을 나는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많은 이 이제 젊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더라고요. 일찍 은퇴하기, 폼나게 한번 살아보기, 머릿속에 돈 생각 없이 살기, 간섭받지 않기, 전 세계 여행하기, 이게 좋다고 막 TV에 나오는 곳 한번 다 가보기, 인정받는 사람 되기, 도움 주는 삶 살기, 모든 선택에서 자유로운 삶 살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는 어떤 꿈이 있으신지 저는 정말 어른들한테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신 분에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지금도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 엄마한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아버지가 뭐 산재로 돌아가셔서 연금이 조금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 다 괜찮은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친구 지금부터 잘 사귀어놔라. 이렇게 엄마 친구 많잖아 그랬더니 아이 거기는 그냥 노는 친구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해 나이가 드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도 너무 소중한 내 삶인데 보통 어르신들의 꿈은 이렇더라고요. 건강하기. 이때도 경제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도 나는 아직 리더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몇 살이세요? 제가 이제 전리더랑 울산 같이 오고 경주에서 놀고 하면서 이게 그 황리단길을 갔는데 거기에 다 20, 30대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게 민폐인가 이러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난 마음은 아직도 30대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더님들은 몇 살이세요, 마음은? 제가 주변에 그 70대신 분에게 언니 나이 지금 마음은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나 50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20살, 30살은 마음은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이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30대부터 그냥 저는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도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냥 막 청소하고 막 구박받고 이런 일 말고 나도 좋은 일 하고 싶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리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었을 때 이뤄보지 못한 꿈들도 이루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애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랑 건강하고 사랑하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니까 이 소중한 내 삶의 전반기, 후반기 진짜 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진짜 강조하거든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냐면 길게 봤을 때 신체 한계가 나를 붙잡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돼. 그쵸?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막 빠리빠리한 막 판단 능력이나 막 셈 능력이 필요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면 매력이 없으면 손주들도 같이 옆에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 이 매력이 그러니까 외적, 내적 매력이 있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폭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물만 갖는 게 아니라 생산 수단도 함께 갖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진짜 많이 저는 완전 와닿아요. 제가 이제 정년을 막 학교에서 은퇴하지는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들이 보통 은퇴하고 학교 와서 수입 많이 하시는 거 아세요? 그 학교를 떠나지를 못해. 그리고 평생 내가 여기 몸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의로 오셔가지고 그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교장 선생님인지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갖고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땡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기반이 되고 쌓여서 나한테 새로운 능력치를 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그보다 정말 멋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일, 그리고 노력한 만큼 당연히 보상받는.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가 나중에 어떤 일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을 꼭 갖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은 또 크게 분류하면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수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급여 생활자 혹은 자영업 아니 전문직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인드는 100% 전문직의 마인드예요. 왜 그러냐면 급여 생활자는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때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 중요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같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퇴근할 시간만 보죠. 휴가 쓸 시간만 보죠. 일요일 날 나오라 하면 난리 나죠. 왜?
나는 일한 시간으로 돈을 버는데 내 시간을 왜 갖다 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S에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으로 돈을 벌어요. 똑같이 시간과 똑같은 아이디어와 똑같은 점포를 줘도요, 능력치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저는 마인드는 저거였는데 돈은 이사분면에서 돈을 그러니까 제가 갭이 되게 있었어요. 나 이렇게 쉬지도 않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맨날 연수 듣느라고 바쁘고 그다음에 애들이랑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맨날 시집 막 동호회도 만들고 막 체험학습도 막 나가서 막 쓰게 하고 막 애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도 없어. 그냥 저는 마지막 고3 담임 8년 할 때는 계속 넘기는 문제지만 풀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 S 마인드와 E에 있는 제 일이 이렇게 뭔가 상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가는 뭘로 돈 버냐면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죠. 이분들은 시스템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이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가는 자산으로 돈을 벌죠.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 우연히 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게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한 거는 그 밑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급여 생활자의 가치관은 안정이에요. 자영업 전문직의 가치관은 전문성, 독립성이에요. 혼자 일하기 좋아하고 나의 어떤 능력을 계속 전문성을 기르는 걸 좋아해요. 비사분면의 가치는요, 자유와 리더십이에요. 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왜 나는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해줄 거니까 그들이. 그래서 나는 자유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사분면은 핵심 가치가 자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그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해. E와 S 사분면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거기서 얼마나 내가 가장 최고로 잘하는데,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줘? 이 생각을 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10년, 20년 지나면 그 일에서 손 떼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계속 저걸 반복하지? 왜 계속 저 고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둘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가치가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 하면서도 저도 물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다가 애들 내팽개치고 애들이랑 못 놀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런 생각 한 날 많았죠.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이런 교육 시스템에 내가 있다 보고 책 읽고 탱커하다 보니까 아, 내가 비사분면으로 옮겨가야 이 사업이 진짜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가치를 바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계속 접속해서 우리가 사업, 이 비사분면에 속한 영역의 일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가가 돼야 투자가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자의 뭐 자세나 마인드나 그런 책들을 읽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들을 보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좋아하는, 지금도 재미있고 너무 좋아하는,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이렇게 같이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아메이가 너무 좋은 이유는요. 이 회사와 제품에 대한 이 안뽕이라 그러나요? 이 안뽕. 아메이 뽕이 올라갑니다.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날 있죠. 이 상의 약속 다 깨지고 그런 날. 그런 날 앉아서 제품을 이렇게 쓰다 보면요.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데 영상으로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저는 여기 문구 중에 여기 참 좋거든요. 아메이가 뭐야? 그러면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함께 가는 여정. 이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회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감동이 별로 처음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쓰다가 아메이를 만난 게 아니라 미팅장에 와서 이제 동생으로 때문에 억지로 써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품이 좋은 건 알았는데 막 와 이걸로 나 사업해야지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건강 체질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동생이 준 창업자님 책을 이렇게 읽다가 나 이 사람의 생각에 털끝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여는 못해도 털끝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창업자님 그 책을 읽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 회사. 그리고 제품도 쓰다 보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다른 거는 뭐 원래 체질이 좀 건강한 체질, 요 마이크로바이옴도 상위 10%더라고요. 체질이 건강해. 근데 피부가 좀 안 좋았어요. 저 근데 피부 지금 좀 괜찮죠? 뭐 안 괜찮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드름이 얼굴에 가득 찬 얼굴이 이 완전히 여드름으로 가득 차.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이 제품을 뉴트라이 때문인지 아티스트 아무튼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 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진짜 너무너무 제가 봐도 너무 정말 좋거든요. 최근에 우리 파트너의 소비자님도 완전히 아토피가 너무 어른 아토피가 심해서 얼굴이 사막처럼 항상 그 입술을 보면 너무 안쓰러운 입술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만지면 같이 정말 거칠거칠한 황무지 같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호호바 오일만 썼는데 그게 단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걸로, 그러니까 왜냐면 아메이 외의 거는 더 심하고 아메이 것도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몇 개를 썼는데 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호호바 오일만 쓰다가 이렇게 보는데 블루밍 마스크랑 베이스 오일이 발효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블루밍 마스크는 우리 제주 그 온천으로 발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양수로.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발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써도 되겠다 싶어갖고 썼는데
와, 난 그렇게 그분이 촉착한 얼굴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만져도 돼요? 그랬더니 만지라 그래서 봤더니 옛날에 거칠했는데 이제 미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좋다. 그래서 너무 제품도 좋은데요.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건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이 리더님들에 대한 따뜻함을 얘기했듯이 진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ABO들, 특히 탱화를 하고 있는 아메 사업자들은 너무 좋아. 이게 저에게는 항상 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룹을 떠나고 제 파트너를 떠나서도.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회사는 지금 65년, 90년 된 회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될 수 있어? 아까 15년 만에 망한다며, 일반 회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될 수 있었냐면, 이게 바로 사람 중심 철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창업자님 두 분 있죠. 진짜 꼭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그 책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몇 번째, 이번에 올해는 필사를 했어요, 걔를. 근데 너무 또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미치와 제이 두 분이 이거는 그냥 하려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책을 읽어보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행복할 순 없잖아. 내 친구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오늘 엄청 행복한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프거나 이러면 제가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가족과 친척과 지인과 동네 사람도 다 행복하길 바랬어. 그러기 위한 플랜은 뭘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생각하신 거고요. 그 사람의 무엇을 그럼 내가 지켜주고 싶냐면 바로 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네 가지를 지켜줘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선 그럼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할까 했을 때 이 여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업 운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저도 리더님들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업자님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로 한번 쫙 보면요. 75건의 특허, 75건의 연구소, 75개의 연구소, 그 다음에 1000개가 넘는 특허, 그 다음에 800명의 전문가 과학자, 그 다음에 50만 건의 테스트, 50만 건 테스트 하니까 별로 안 와닿잖아요. 1년에 50만 건이면 한 달에 한 1,400건 정도 되고, 하루에는, 제가 좀 계산이 안 되네요. 아무튼 계산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그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혹시 우리끼리만 좋다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저렇게 과학자문위원회를 전 세계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외부 인사들을 모아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냐? 바로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연구, 그다음에 특허, 경쟁, 과학자 연구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에 플러스 여기 보시면 매출을 보세요. 뉴트렐트 1위, 단백질 1위, 오메가3 1위, 글리스터는 무려 67개국에서 1위, 이스프링은 새로 나와서 1위가 아닌데 원래 1위예요. 구형 이스프링은 그 가정용 정수기 중에서 청정기도 1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게 우리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왜 저렇게 잘 팔리는 걸 나한테 팔라 하지? 그걸 질문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내가 없어도 엄청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회를 주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7개국에서 글리스터를 물어보면 다 아는 이 제품을 나보고 팔라고 하는 건 나보고 팔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나에게 유통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이 지금 원포원 제품들 보세요. 진짜 이것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해외 진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물건을 잘 만들긴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글로벌 유통망도 잘 모르고요. 품질 관리 수준을 잘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국 지금 아메이는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가 있으니까 100개국의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상생하는 전략으로 해서 전 세계 지금 수출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많은 제품 중에 저는 진짜 뉴트라이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떨 때 생각해 봤거든요. 아메이를 그만두면 너가 쓸 제품들은 뭐야? 너무 다 쓸 거지만 절대로 딴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게 뉴트라이트. 왜냐면 요새 한국 제품도 너무 좋아져서요. 뭐 화장품도 좋다, 뭐 치약도 좋다 그래요. 근데 뉴트리에이트 건강기능식품은 온리원이거든요. 온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를 넘어서는 온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최적의 자연의 혜택을 최고의 과학으로 만들어내는데 최적의 자연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최고로 길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먹으려면요. 그 자연의 혜택 그대로를 먹으려면 그 농장 옆에 살아갈 때만 가능해요. 그 아시죠? 수확을 하면 뿌리에서 땅이 떨어지는 순간 얘네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한테 있는 영양소를 계속 분해하면서 자기를 키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시금치, 우리 집에 지금 귤 한 박스 다 있죠. 철이 이러니까. 무, 고추. 얘네들 영양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농장 옆에 살아서 가장 좋은 상태로 기른 개를 옆에서 바로 먹으면 그 혜택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과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자연 그대로를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먹게 하지?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니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게 이 회사의 철학이니까. 그래서 과학이 최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 이 생산시설, 물류시설, 그 유통시설을 보면 싹 거의 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트리에이트가 온리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 지금 비타민 미네랄은요 이제 이미 끝난 주제고요. 지금 모든 그 과학계에서 그 건강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더블엑스에는 이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이미 완제품을 테스트할 때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더블엑스가 인체에 미치는 지금 영향을 인체 실험이랑 AI 분석을 통해서 다 끝냈는데, 인체 실험으로는 DNA가 되살아나는 걸 확인했고, AI 분석으로는 그 많은 모듈레이션이랑 그 과학 테스트로 얼마 전에 그 조양이 아니지? 까먹었네. 권오란 박사님이 A라이브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600개의 노트가 발견됐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더블엑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걸 반응하는 유전자 코드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온리 원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지금 건강의 키가 장에 있다는 걸 우린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이 뿌리래요. 막 이런 얘기는 했는데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가장 중요한 건강의 핵심 정보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어떤 대사 물질을 내뿜으며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내 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한테 가장 유용한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뭔지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세 군데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지오스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 세계 다른 뭐 네덜란드인가 벨기에 거는 한 번 하는 그러니까 5번을 해야 되고 한 번 하는데 응가가 10g이 필요하니까 50g이 총 필요하죠. 그리고 그 5번을 분석하는데 1억이 든다 하더라고. 왜냐면 그 기계 하나를 돌리고 그 한 사람 걸 하면 그 기계를 싹 씻어내야 되잖아요. 같은 장이 그러니까 미생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대박인 온리 원인 거에 우리 이제 한국 아메이가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거 이 아이템을.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지금 시간이 다 가게 생겼어요. 두 번째, 이제 그다음부터 빨리 할게요. 완벽한 미래 준비가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 꽃을 보세요. 아메이가 제안하는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고요. 저는 이 가치들에 너무나 공감해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랑 함께 해야 돼요. 이 6가지 꽃봉오리를 피우는 게 지금 한국 아메이가 실천하고 있는 가치들이고요.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건강 자산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1개, 2개, 3개, 4개, 5개를 개선할 때마다 이렇게 이 초록색인 무병기간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유병기간, 빨간색인 유병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건강은 주사 한 방 맞고 사람들이 근데 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병원 한 번 가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 가능하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1개, 2개, 3개, 4개, 5개 바꿨을 때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그러니까 아까 그 17년의 아픈 시간을 10년, 5년, 3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제안하는 건강 습관 첫 번째가 굿모닝이에요. 이거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 2주, 3주를 저는 진짜 이거를 위한 소비자 관리를 거의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덕분에 이제 운동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처음 느낌은 너무 활기 있다, 활력 있다. 제가 더블엑스, 그러니까 맨즈팩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확연히 차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먹었는데도 그 맨즈팩을 먹은 느낌이 있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많은 내 파트너들도 살이 그대로 그냥 빠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지고, 걷는 느낌이 다르고, 이런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자산인데 여기 보면 많은 커뮤니티가 있죠. 그럼 이 커뮤니티를 보시면요. 이게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도 이 정도는 될 텐데 여기서 저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었으면요. 저기서 한 3명 정도의 모임만 갖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 사귀는 걸 잘 못하고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커뮤니티를 자세히 보면요. 정말 다양한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굿모닝 커뮤니티도 있고요. 다이어트 커뮤니티도 있고, 라이드 커뮤니티, 요리, 독서, 비즈니스 커뮤니티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로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분 한 분이 사람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저 커뮤니티를 가진 나는 어떨까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커뮤니티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을 사는데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빼면 다 여유 시간에 어떤 사람 어떻게 하고 사냐면 TV를 보거나 뭐 잠을 자거나 놀거나 술 마시거나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탱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 애용을 정말 그러니까 탱화를 진짜로 한다면요. 제대로 한다면 제품 애용을 진짜로 한다면 체력 관리를 진짜로 하고 책 읽기를 진짜 이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3일 만에 바뀐다고. 그게 이제 공자가 한 말인데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탱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3일이면 바뀌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 3일이 3년이 3개월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느 날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좋아? 달라졌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본 그 사람이 그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보통은 그렇진 않죠. 탱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력 자산이 늘어가고요. 요즘에 이분이 핫하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너무 이제 감동적이지만 이분의 이 경제 상황을 제가 이제 분석해 봤는데요. 이분이 수상 상금은 20억인데 인세 수입이 어마해요. 수상 상금은 다 이제 기부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세 수입이 10%인데 지금 30억 원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책을 쓰지 않아도
매년 매년 30억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여기는 돈이란 20억, 수상상급 20억은 돈이고 현금이에요. 근데 이 인세, 이분이 인세로 받는 것은 자산이고 현금 흐름이에요. 이분은 평생 책을 쓰지 않아도 가장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분 책 안 쓸까요? 쓸까요? 쓰겠죠.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아메이, 정말, 저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우리 김미령 리더님은 또 대구에도 오시고,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분이 한강의 책을 쓰듯 ABO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서. 이렇게 아까 좋은 이유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자산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때문에 얘가 보너스가 생기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너무 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그 제품에 하나하나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아무 생각 없이 주고 사지만 원래는 제조 원가는 15% 정도고 여기에 광고 유통비가 50에서 60%가 붙어서 나한테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하는 집은요, 이렇게 꽃이 피고 나무가 펴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니까. 근데 여기에 제조 원가는 35%, 광고 유통비가 35%예요. 그리고 이 광고 유통비를 소비자한테 그대로 환원하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쓰기만 해도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아메 매출이 1조 2천억이면 이 중 42억을 소비자한테 돌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참 와닿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메이 사업이 경제자산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세 번째 좋아하는 이유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서 좋은데, 자, 동료와 동창은 어떻게 아메이를 알았어? 봤더니 친구가 알려줬네. 친구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 20만 PB를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 동창은 6천 원씩을 받아요. 친구는 동료 동창을 도왔나요? 돕는 일이라며 도왔나요? 도왔죠. 일반 마트에 갔으면 200포인트 정도 받았을 텐데 현금으로 6천 원을 받아서 300배 넘은 자산 형태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 동료 동창이 좋은 제품을 쓰면서 좋은 건강을 회복하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러면 친구는 어떤가요? 친구의 그룹은 60만 PB, 그러면 3만 6천 원, 그리고 아까 동료 동창이 가져갔으니까 12,000원 빼고는 2만 4천 원. 나는 친구를 도왔나요? 도왔죠. 친구가 원래는 6천 원 받을 거 2만 4천 원 받았지. 그다음에 분명히 나는요, 친구가 동료 동창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친구에게 정보를 줬을 거예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12,000원을 받아요. 나는 나를 도왔나요? 나도 나를 도왔죠. 정말 이것만 봐도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사실은 탱화를 하게 해서 돕는 마음이 더 커요. 본질적으로 건강하게 아까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탱화를 통해서 동료 동창 모임 친구에게 얘기하도록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면 친구는 10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더 확장하도록 도와주면 이 친구는 20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아요. 그리고 한 친구를 이렇게 200만 원 캐시백을 받도록 도와주면 당신이 이 친구를 경제적으로 그래도 먹고 살 정도의 자립을 하도록 도와줬네 해서 아메이가 주는 2차 보너스를 받아요. 이게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지속적인 소득원은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부여한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을 더욱 관대하게, 더욱 솔직하게 대하게 해준다. 그래서 지속적인 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메이는 그를 혹은 나를 얼마나 도왔느냐에 따라서 저 보너스를 줘요. 100%저 보너스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요. 얼만큼 도왔냐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메의 소득은 이런 특징들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이게 본사 자료라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 아메이 소득의 특징이 뭐야?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안전성, 또 하나는 지속성.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행 보너스. 여기 보면 저기 호주의 케언즈 보이시나요? 위쪽에 호주 이렇게 밑에 위에 케언즈 보이시죠? 우리 이제 내년에 갈 케언즈죠. 네 번째 이유는 일과 놀이, 일과 삶의 경계가 없다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울산에 강의하러 왔고 놀다가 여기 왔어요. 근데 제가 논 건지 일한 건지 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놀고 있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일이에요. 돈이 된다는 말이지,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음. 일과 놀이,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일이라서 정말 모든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마지막 이유입니다. 멘토. 저의 스폰서님, 업라인 스폰서님, 우리 탑리더님들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S 마인드로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알아서 내 사업이니까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옆에서 스폰서님이 조목조목 우리 구현성 리더님은 조목조목 다 알려주시고 우리 박은희 리더님은 가서 그냥 한판 울어도 방향 길이 보이게 알려주시고 우리 김창은 리더님, 김영 리더님은 진짜 큰 이 사업에서 가장 성공한 리더로서 가장 멀리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 멘토들이 있어서 진짜 저는 너무 그게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일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내가 이제 커피집을 차렸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옆에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 그쵸? 꿈. 우리 마음 안에는 꿈이 있어요. 지금 시작하셔가지고 앞으로 6년 동안 특별한 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이제 올해 BB, 내년에 뭐 PT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6년을 보내시면요. 총 보너스가 8억에서 9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일은 그렇게 주고 끝나는 거죠.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매달 매년 매년 연금 소득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소득은 상속이 돼요. 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꿈이 있으세요? 아까 어떻게 살고 싶은지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눴잖아요. 이런 꿈들을 이루어질 수단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도 도구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심양 리더님이. 인생의 엔딩을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꿈, 하나는 도구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삽으로 흙을 팠는데 불도저가 와서 내가 12시간 동안 판 걸 1시간에 끝낸다면 그 도구가 갖는 힘은 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를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원했던 꿈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도구가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삶을 정하시고 진짜 원하는 꿈,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 이 두 가지가 우리 저 영화 필름에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상영이 안 되는 인생 필름이죠. 두 번은 못 돌아갑니다. 한 번 상영되는 그 영화에 내가 그 엔딩을 바꾸고 싶어. 이대로 가다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설정해야 될 두 가지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랑 그다음에 이 수단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에요. 전 정말 요새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말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이 도구라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은 음원을 들으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카다로그림의 선택인 거예요. 꿈을 선택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요.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내 선택. 그러면 저렇게 밑에처럼 인생이 크리스마스처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처럼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대충 아시죠? 약간 이상한 다단계 내용인데 그 성인용품 파는 너무너무 이렇게 편견이 많고 이래서 사람들이 얘가 조금만 하려 그러면 또 해서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신 공격까지 받고 막 집 앞에 뭔가 쓰여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사하는 집인데 그 주인이 손님이 한 명도 오늘 안 왔어. 그래도 문 열어놓고
마당 쓸고 먼지 털고 있으면 그 집은 장사하는 집이고, 문을 닫고 마당 쓸지 않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집은 장사를 안 하는 집이라는. 근데 우리 아메이 사업이 매일 손님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뭐 매출을 올리거나 매일 뭐 사업자를 만나지도 않고요. 사실 안 그런 날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당 쓸고 먼지 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탱화라고 확신하고요. 이대님들이 그런 탱화를 통해서 진짜 멋지게 이 강력한 수단, 이 도구의 힘을 믿고 우리 꿈을 함께 이루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